먼저 EPR 개요하고 그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주요 내용 시사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배고플 때는 아직 아닌데 퀴즈를 먼저 좀 낼게요. 퀴즈의 답을 맞히신 분은 좀 이따 경품 추천 때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가 됐나요? 뭐 어찌됐든 그 아래 세 가지 먹거리 중 배탈 나면 가장 고생하는 거, 하나는 쿠키가 있고 하나는 스팸이 있고 하나는 이게 좀 형성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안고가 가득 든 컨텐츠 내용물이 가득 든 안고빵이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가득 든 안고빵. 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과연 가장 고생하는 게 어떤 걸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마 강의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GDPR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동안 오늘 이제 풀로 세션이 다 준비가 돼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작년 그 GDPR 안내서부터 여기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안내서 만들고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때도 그때 뵈셨던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가이드북 만들고 이렇게 최근에 한 1년 정도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자리에서 이제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GDPR은 좀 알 텐데 EPR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직 지금 그 실제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발의 중인데 이것도 디렉티브가 있었어요. 그 2002년도 디렉티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2009년에 한번 개정을 했는데 기술 발전이 이제 계속 뭐 빅데이터, IoT 이런 뭐 O2O 이런 어떤 ICT 분야에 굉장한 그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디렉티브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각기 이제 다른 수준의 이제 법규를 제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ICT 신기술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집행위에서 설문조사가 있어요. 2016년도에 보니까 민간 부분의 응답자 76% 그리고 공공기관 응답자 93%가 이 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OTT 서비스 포괄을 위한 지침 확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7년도에 1월 10일 날 일단 발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 4월 24일 그래서 이제 의견서가 하나는 작업반에서 그리고 하나는 이제 EDP에서 이제 의견서가 나왔고, 지금 계속 그 의견서는 이제 아래와 같고요. 이제 계속 지금 법안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재정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방금 이제 4월 24일까지 이제 의견서 발표한 이후에 작년 10월 19일 날 그 로리스텐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그 영국계 그 의회에 계시는 영국계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약간 개정안을 이제 내부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게 이제 총회 투표가 돼서 총회 때 통과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그 총회 통과 모습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 클립으로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한번 좀 보시죠, 먼저. Dear colleagues, very shortly, because a lot of myth, or you can also say a lot of lies, by some industry spread around, and I would like to add some very short points on what we are deciding today. 죄송합니다.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해서 잠깐만 이거 좀 다시 들어볼게요. 이게 좀 굉장한 중요한 거라 먼저 좀 보고 다시 소리가 혹시 소리를 좀 키울 수 있나요? Very shortly, because a lot of myth, or you can also say a lot of lies, by some industry lobbyists have spread around, and I would like to add some very short points on what we are deciding today. The e-privacy regulation aims to put users back in control about their communication data and to make sure that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in a digital environment becomes reality for everyone. At the same time, e-privacy regulation does not ban all forms of advertising. It only addresses the issues of surveillance-driven advertisement and wants consumers give a choice whether they want to be tracked or not for commercial purposes.
Also, and I really can't understand how this argument came into the debate, the mandate of e-privacy regulation does not at all affect the powers of member states to fight against illegal content online. So MEPs today have a very clear choice. You can either disappoint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who want their confidentiality to be protected, or you Can I ask the House to be patient for a few or more you seconds, can please? give in the demands of lies of some industrial lobbyists. Any further delay in this decision will only affect the strengthiness of our position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with Council and Commission. Therefore, I urge everybody here to vote in favor of the mandate today. Thank you. Thank you, colleague. We will now proceed with the vote. It's a roll call vote. The vote is open. The vote is closed, and it has been adopted.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것 같아요. 실은 그 로비스트들이 굉장한 많은 그런 반대를 했다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e-privacy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특히 이런 어떤 빅데이터나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다이렉트 마케팅, 맞춤형 광고 이런 쪽으로 하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나중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GDPR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로비가 있었고 격앙되어 가지고 중간에 뭐 끊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굉장히 실은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잠깐 나왔던 어떤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그 로리스틴이라는 분이세요. 그 영국계.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올 한 하반기 정도에 지금 현재 트라이얼로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위하고 의회하고 그다음 이사회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만약 총회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게 채택이 되면은 아마 이제 오피셜 저널에 게재가 되고 보통 한 즉시 내지는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고 나서 GDPR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한 2년 정도 줬는데 이거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2019년 하반기에 실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 지침하고 규칙하고 좀 차이점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원국별로 이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됐지만 지금 이제 법적 구속력이 완전히 있다는 거고요. GDPR처럼.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 중에 가장 큰 게 그동안에 어떤 전기통신 분야만 한정이 됐었던 부분에서 OTT 서비스,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VIP, 인스턴트 메시지, 웹메일, 그리고 뭐 민간 와이파이 핫스팟 공급자들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범위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메타데이터 부분입니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발신자와 수식자 추적에 이제 식별에 사용되는 데이터고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죠. 사용자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익명화하거나 삭제하도록 이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키 관련한 이제 정보도 그 전에 지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게 강하게 규제만 하는 것보다도 둘 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쿠키 옛날에는 이제 2009년도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쿠키법이라고 했었는데 쿠키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동의 받으려고 이제 제3자 쿠키나 그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보통 한 20-30개씩 쿠키가 이제 접속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브라우저 단에서 아예 그 쿠키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프라이버시 비침의 쿠키 같은 경우 뭐 장바구니 정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규칙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실제
레귤레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GDPR은 아시다시피 99개조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촐합니다. 실은 29개조 정도고요. 디렉티브에 비하면 조금 늘어나긴 했었는데 제 7장까지 있고 전문이 한 43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실은 확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 2장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제 5조, 6조, 7조 이게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기 2천만 유로짜리입니다. 4% 2천만 유로짜리 5조, 6조, 7조 위반. 그 통신 비밀 그리고 이제 전자통 정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메타데이터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규율되어 있고요. 그럼 저장 삭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도 이것도 뭐 스팸이나 그다음에 뭐 식별 뭐 즉 착신 차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통신 정보 통제권을 규율해 놨고요. 4장,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GDPR에 그 일반 규정을 많이 좀 그 활용을 해서 지금 원용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성은 이 정도고요. 이게 그 지금 EC에서 팩트시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시트가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기업에서 로비를 실은 많이 해야 되니까 팩트시트에서 제일 가장 첫 페이지가 이거더라고요. Benefit for Citizen and Business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아니 좀 너희들 그렇게 해치려는 게 아니고 실제 너희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쿠키가 저장되기 이전에 사용자의 쿠키 저장 여부에 따라서 동의 선택권을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지침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함으로써 어떤 법적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EU 내부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EU 전역에 어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달래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그 위원회에서 지금 한 7가지 핵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금 유럽 집행위 그 키 포인트 오브 더 커미션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7가지를 보면은 그 Communications Content and Metadata라 그래서 통신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장, 그리고 이제 Strong Rules, 그리고 이게 이제 EU 전역에 걸친 단일화된 규정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impler Rules on Cookie, 인터넷 사용자들의 쿠키에 대한 지나친 동의 요청을 이제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GDPR 규정의 다수 적용을 통한 효과적 시행, 그리고 New Player, 어떤 새로운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그 기존 통신 사업자의 어떤 동일한 수준의 기밀성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스팸에 대한 거, 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 이제 이런 핵심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문헌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좀 늦어져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쿠키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설정 옵션으로 해서 애들이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문에서도 좀 나와 있고 10조에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제3자 쿠키 거부 옵션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허용으로 아마 디폴트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 규제가 들어가면은 이 브라우저 단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위반돼서 과징금 바로 때려 맞으니까 이런 쿠키 정보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디폴트를 그 허용 금지 내지는 뭐 이와 유사한 단계에서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개별 입법 필요성이라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왜 GDPR하고 달리 E-Privacy 레귤레이션을 다시 개별 입법을 했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단일 시장 마켓에서의 어떤 그 전자통신 분야에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서 실은 EPR의 제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GDPR하고 가장 다른 점은 법인 관련해서 통신 비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장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 실은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나 기업의 책임성 등을 규율을 했지만 EPR 같은 경우 통신 비밀, 또 영업 비밀, 뭐 무역 거래, 통신 내용 감청 등 법인 관련된 정보들 일단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별 입법을 했고, 그다음에 또한 약간 GDPR에서 불확정한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567조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메타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안성 차원에서 이런 개별 입법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GDPR은 유럽 운영조약하고 CFR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 그 EU라 그래서 여기 일단 그 7조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8조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EPR 같은 경우는 또 7조에 그 사생활 보호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좀 다른 거예요. 이 헌장에 대한 정신이 좀 다른 거라서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EPR 제1조 3항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관계입니다. 3항에서 아무래도 그 파티큘러라고 그래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완하겠다 GDPR을, 그런 의미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GDPR 규정을 다수 준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의나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독립 감독기구, 뭐 유럽 정보보호위원회, 뭐 권리 규제, 뭐 과징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참고로 그 EU 헌장을 보면은 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 GDPR은 전송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여부 관계없이 전자통신 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무결성을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지만 EPR 같은 경우는 통신 기밀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GDPR은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12조부터 22조까지 쭉 나와 있는. 근데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통신을 가로채거나 기록 도청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보장한다는 아주 좀 디테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아직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팩트시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뭐 법 체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디렉티브 단에서 지금 레귤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GDPR랑 똑같이 이런 그 직접 적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럽 기본권 헌장이나 유럽 운영조항에서 그 여기 8조고 그게 7조에서 지금 우리가 그 EPR은 지금 차용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이제 주요 이슈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그 이것도 그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메타데이터 및 컨텐츠 보호입니다. 그래서 스카이프,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지메일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 전송 및 전화를 하는 유럽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침은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음성 및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에 적용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돼서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EPR을 만들게 된 두 번째 이슈가 사용자 단말기 디바이스의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원칙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스스로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진, 연락처 목록 또는 캘린더 뭐 이런 쪽에 그 온라인 행위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 쿠키 추적 같은 거를 이제 저장 전에는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ePrivacy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거고요. 그 참고로 이게 제3자 쿠키 거부 설정 방법이 이제 파이어폭스도 있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크롬도 있고 이제 다양한 툴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 들어가서 3단계, 4단계 걸려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ePrivacy 레귤레이션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징금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아마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이제 세 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아까 기업 입장하고 이시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유저 트래킹은 그냥 금지다, 금지하는 법이다, 바이 디포트로 그냥 금지됐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하는 거지만 또 EU 입장에서는 뭐 비사생활 침입 쿠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연히 무조건 다 쿠키를 이용해서 하는 비즈니스를 다 죽이겠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스팸 관련해서도 이게 언설렉티드 마케팅은 이건 금지하는 것 같다,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또 동의를 받고 또 수신 가능 여러 가지 이제 디폴트로 이제 우리도 이제 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마케팅을 알리는 뭐 코드 표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는데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을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나 메타데이터 쪽도 이제 퍼스널라이즈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이제 맞춤형 컨텐츠 부분 그쪽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또 메타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빅데이터나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면 실은 빅데이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더 많은 비즈니스를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만 잘 지키면 뭐 그렇게 지금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뭔 구분은 어디서 많이 본 글인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EU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일단은 오늘은 어차피 지금 이거는 아직 지금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화두만 던지는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조에서는 대상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굉장히 이제 구체화가 됐고요. 이제 전자통신 처리와 이용자 단말기 연결된 정보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대리인 지명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같이 뭐 타인의 감청이나 감시 등을 이제 금지한다는 이게 대원칙을 5조에다 박아놨고요. 이제 6조가 전자통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굉장히 유형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자통신 정보 그리고 전자통신 메타데이터, 전자통신 콘텐츠 이거는 뭐 최소화해서 유통을 하는 걸로 그리고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단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아랫단에 다 나와 있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동의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7조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제공 이유나 목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익명화하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놨고요. 8조는 이제 쿠키 정보에 관한 것들입니다. 쿠키 정보 규제 그리고 이제 동의 철회권. 10조가 이제 프라이버시 설정 옵션 제공 의무에서 아까 제가 말한 쿠키 설정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이 조항에서 좀 그걸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중 이용 디렉토리 관련해서도 이게 동의를 이제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에 대한 게 이제 저희 16조에 나와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망법 50조에 1부터 8까지 이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규율을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지금 62조에서도 그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팸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법제나 컴플라이언스는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는 가이드라인을 또 보고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쪽에서 이제 GDPR을 다 이제 대부분 다 준용을 했었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징금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보시면은 통신비밀의 원칙 그리고 아까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 허용된 처리 6조 그리고 데이터 보관 삭제 7조 이거 같은 경우는 위반은 2천만 유로 4% GDPR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이제 10조, 15조 이런 스팸이나 또 그 다이렉트 마케팅 쪽 여기는 조금 낮죠. 1,000만 유로 2%.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책정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실은 2천만 유로짜리죠. 이게 4%. 이게 이제 컨텐츠 메타데이터고요. 쿠키하고 스팸은 이제 1,000만 유로 하고 2%이기 때문에 실은 더 고생하는 건 뭐 컨텐츠 메타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시사점을 보면은 이게 저기 크게 한 네 가지로 보는데, 먼저 정보통신 분야, 전자통신 분야의 어떤 개발법이고 또 입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어떤 기능이 분담되어 있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독기구의 독립성 부분을 크게 이제 시사점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그 1, 2번은 그거죠. 저기 우리 법제하고 좀 관계성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GDPR과 별개로 지금 EPR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 망법이 있는데, 망법이 이렇게 한정해서 몇 개만 규율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훨씬 더 많은 조항이 있잖아요. 개법보다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제하고 어떻게 정합성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법체계적으로는 좀 필요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여기서는 이제 GDPR을 기본으로 하고 GDPR을 전제로 하여 이제 전자통신 분야에 특별한 규정만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기질 않겠죠, 여기는 확실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중복 규제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망법하고 개인정보보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실은 뭐 부처도 좀 다르고 소관부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법이 다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그 시행함에 있어서 좀 기업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중복 규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프라이버시 레귤레이션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한번 같이 고민을, 실은 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발효가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화두를 좀 던지는 거고요. 보호와 활용의 조화 같은 경우는 뭐 GDPR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 아까 말한 비침의 쿠키 등의 동의 예외도 있고, 뭐 메타데이터에 대한 조건부 허용이나 또 직접 마케팅한 조건부 허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애들이 뭐 보호에만 치우치는 건 아니고요.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그 EC 홈페이지를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 보는데, 오늘 또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디폴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죠. 거기 관련해서 새로운 가이드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일자로. 근데 거기 쭉 한 40페이지 정도 된 분량인데, 그 거기에서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 프라이버시 레귤레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정함에 있어서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을 계속 내용에 강조를 해서 내용을 담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앞으로 좀 기업 입장에서도 그 GDPR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 디폴트 뭐 내지는 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쪽으로는 좀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설계 차원에서 디자인 차원, 지금 설계 단계부터의 어떤 디폴트를 어떻게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를 잘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이제 실은 그 유럽의 어떤 디지털 싱글 마켓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재정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들이 2020년 이후까지 이게 안 미룰 거예요. 내년 하반기만 아마 실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이 유럽 2020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020년도까지 자기들이 유럽의 뭐 저작권법 개혁, 그리고 뭐 시청각 매체에 대한 규칙, 그리고 뭐 국경 간 이동, 유럽 연합 및 통신 규칙 개혁,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경제 강화 같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2019년, 2020년 초까지 아마 이 프라이버시 레귤레이션을 실제 적용을 하려고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GDPR도 지금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실은 보장을 하고 이게 그 감독기구 간의 어떤 상호 협력이나 일관성 원칙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 강화를 이제 일거양득 전략으로 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축이 GDPR이고 또 한 축은 저는 그게 이제 ePrivacy Regulation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오늘 제가 관련 조항하고 전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도 한번 여러분들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실은 전문에서 이거 빨간 표시는 그 과징금 센 거를 빨간 표시로 해놨고요. 좀 덜 센 거, 파란 표시로 일단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해놨는데 이거는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게 제가 아마 ePrivacy Regulation이 따로 지금 정리한 자료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에 원문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처음 다 만든 거고요. 처음 다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일단 좀 조치를 할 거고요. 기사에서. 이런 그 전문과 관련 조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시고요. 이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GDPR도 마찬가지지만 ePrivacy Regulation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날 소송 진행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은 이미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GDPR 대응을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미 3, 4년, 4, 5년 전부터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이동권이나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히려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주사를 워낙 많이 맞아서 앞으로 훨씬 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GDPR 컴플라이언스를 더 잘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희 기업들이 저희 기업이라 봤자 통신 기업, 서비스 기업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이버, 라인, 다음, 카카오 이 정도인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이미 예방주사 다 맞고 이제 다 건강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이제 아직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혹시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실은 함께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ePrivacy Regulation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해서 또 필요하면 가이드북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발표하고 또 현지에서 또 간담회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